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8월 들어 마지막 경마주간입니다. 29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를 거판 똑똑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이번 주는 8월의 월말 경마입니다. 29일이 토경마일이고 30일이 일요경마일이고 5주차 경마일이고요. 지난주 기승을 하지 못했던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마표를 보시면은 이번 주 특별경주와 대상경주급이 좀 많습니다. 특별경주와 대상경주급의 레이스들이 양일간에 6개 경주. 더구나 이게 상금이 적지 않아요. 월말인데다가 상금의 규모들이 있는 특별경주와 대상경주급의 경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6개의 경주들이 정확하게 능력 차를 인정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깜깜이라 할 수 있는 기수들이 8명이나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마필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월말 경마의 복잡함에다가 아시아 챌린지컵 경마 주간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는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마 주간보다 사실 마필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년 경마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경마 주간이 있죠. 여러분들께는 그 중요한 경마 주간이 어떤 경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1년 경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마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경마가 1년 경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경마일입니다. 자, 1년 경마 중에서 가장 소중할 수 있는 8월 29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가야 될 레이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가 이번 주 시작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직전경주 입상마들이 좀 있죠. 1번마 심바, 8번마 썬파이터, 그리고 언저리까지 올라온 마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옥석고르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되는 마필, 썬파이터와 1번마 심바가 직전경주 동반 입상 마필인데, 일단 8번마 썬파이터 같은 경우는 직전경주 선행을 가지고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와서 입상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당시의 기록 자체가 뭐 아주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기록 자체가 1분 15초 7, 단순 기록을 봤을 땐 좋은 기록이지만 당시에 포화주로에서 전체 레이스의 기록들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록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상대 비교했을 때 좋지만은 않았어요. 더구나 이 마필이 6월 달에 출주하고 지금 9주 만에 출주하는 정상 주기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레이스. 더구나 선행이 보장받지 못해요. 이번에 선행이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8번마 썬파이터의 능력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1번마 심바 같은 경우는 직전에 사실 입상을 했는데 와, 진짜 빡시게 입상했죠. 이게 당시에 8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튀어나오면서 외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사행을 하고 돌리고 기대고 붙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당시에 1200m이라고 나오지만 어찌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은 1200m를 뛴 게 아니라 1250m를 뛰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입상을 했어요. 물론 상대가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악조건의 레이스에서도 기어 올라와서 입상을 했다. 이거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조교하고 이번에 조교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사실 뭐 조교로 사실 특별할 건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경합을 계속
왜냐면 이게 약간 외사를 보였거든요. 마피를 계속 붙여갖고 경합을 계속 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외쪽이 아니라 내측에 게이트를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발주기가 나오면서 약간 늦을 수는 있겠지만 치고 나와서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말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나오면서 약간 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자리 잡고 쭉 뻗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마필이 지난 경주 입상할 때 직선에서 모습을 보면 이마필이 원래 사행기가 있는 말은요 채찍을 못 대요. 근데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직선에서는 채찍을 대고 딱 물리고 나왔을 때 직진성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발주할 때 그 모습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보완이 전 뚜렷하게 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에 1번마 신바는 외곽에서 8번마 썬파이터보다는 분명히 어떤 외적인 환경, 그 조건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오히려 1번마는 믿을 수가 있는데 8번마 같은 경우는 불안하다는 거죠. 해서 이번 제 1경주 1번마 심바 지난번의 기록이 너무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마 심바는 기본적으로 저는 외사를 갖고 있다거나 내사를 갖고 있다거나 주의 악덕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마 심바는 그대로 인정한 거자. 인기도를 그대로 인정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외곽 쪽의 썬파이터의 인기도는 분명히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민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 4번마 금빛 노드가 데뷔전에서 인기도 1위였던 마필이에요. 와, 이거 제가 데뷔전에서 엄청 고민하다가 이게 조교는 조금 애매한데 막 고민하다가 원래는 섬광이를 놓고 했어야 되는 경주였는데 현장에서 금빛 노드가 많이 또 좋더라고요. 그대로 밀었어요. 확실히 그 경험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레이스를 봤을 때 이거는 말 자체가 발을 쓰는 모습이라든가 주행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성장이 빨리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를 했지만 다음 경주에서는 그냥 용서 없이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의외예요. 1300이 나왔습니다. 많이 의외죠.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같은 동일 조건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이 마필은 입상을 하지 못했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 8번마 민손하고 2번마 아질키아라는 마필인데 8번마 아질키아 같은 경우는 마체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남에 있어서는 모르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마체가 아주 작거나 아주 큰 마필들은요. 거리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2번마 아질키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의 선행에 가까운 전개를 탔어요. 물론 선행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보면 선행에 가까운 전개. 쉽게 말씀드리면 꽃전개를 타고 지상파워에게 구마신차로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4번마 금빛노드 이 4번마 금빛노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의 9번마 레이템포 이거는 굉장히 빠르다. 일단은 선행은 9번마가 나가요. 뒤는 없지만 결국은 선입권에서 2번마 아질키아는 4번마 금빛노드라든가 8번마 민손이라든가 또 상대마들과 레이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전처럼 그렇게 편하게 완벽한 조건 안에서 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4번마 금빛노드가 다른 마방도 아니고 20조예요. 20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위군에서는 편성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마필의 능력만 보면 되거든요. 조교시 완성하고 제가 봤을 땐 4번마 금빛노드는 능력입니다. 확실히 능력이고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4번마 금빛노드는 이번 경주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기왕이면 민솔이라든가 2번마 아지키아 같은 경우는 3세마예요. 근데 말이 3세마지 지금이 거의 9월이란 말입니다. 4세로 가까워지는 3세마필이고 4번마 금빛노드는 2세마예요. 2세마와 3세마가 성장의 폭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마 금빛노드가 이번 경주 강하다.
거리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저는 같이 동일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해서 저는 4번마 금빛 로드가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자, 10마급의 경주예요. 10마급이 아니라 거의 10마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능력검사 때 기록을 이빨 띄운 마필들이 많죠. 먼저 2번마 슈퍼스타트가 1분 03초 때, 6번마 에이스피닝이 1분 01초 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8번마 엘파드로도 1분 04초 때라고는 하지만은 경주 자체를 봤을 때 여유가 상당히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최외곽 쪽에 12번마 스페셜 러너도 1분 02초 때, 그리고 뮤지니도 1분 02초 때예요. 요거를 뭐 짧게나마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일단 슈퍼스타트 같은 경우는 재검을 치르고 나서 이게 지금 일주만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이제 7월 달에 재검을 치렀는데 당시에 이제 주립불량 때문에 재검 치고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측에 들어가 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뭐 기록적인 것도 뜨기는 하는데 이런 약간 좀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자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쪽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 조교를 보면 아직은 그 밸런스라는 게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이 물론 뭐 게이트라든가 특히나 이게 지금 10마 경주이다 보니까 다 어찌 보면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라 무시는 못하겠고, 12번마 스페셜 러너 같은 경우는 이놈이 어찌 보면 조교 때 약간 좀 안정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이 중요한 건 외곽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검사 때 선행을 나간 상태 이후에 보여줬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을 받지 못했을 때 힘을 썼을 때 과연 어떻게 뛸까,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갈 수 있겠고, 9번마 뮤지니 같은 경우는 체중을 좀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왜냐하면은 제가 7월 달에 그 능검을 치르고 나서 조교를 바로 들어갈 때 그때 봤던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주행 자체 깔끔하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당일날 주로를 좀 봐야겠고, 8번마 엘파트론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가 투지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작죠. 작고 작은 마필들은 투지감이 실전에서 성적까지 나와야 된다면은 좀 많이 힘이 좀 붙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6번마 에이스 스피링 같은 경우는 안정감에 리듬에 자세까지 모든 게 다 좋아요. 이거는 실전 바로 투입형 마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청해마랍니다. 이게 청해마들이 대부분이 조교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실전을 딱 가면 이게 엉뚱한 말이 많거든요. 엉뚱한 말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부마가 이게 포인마거든요. 부마가 락버트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5조의 더블 샤이닝이라든가 예전에 53조의 뽀빠이, 그리고 부산의 영광의 제안, 그러니까 검증은 받은 혈통이에요. 사실 락버트의 자마가 국내산마로 나왔다. 이거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락버트의 자마들이 청해마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청해마냐면은 바로 모마 때문이에요. 스피리앙이라는 마필이 완전히 백마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붙여서 지금 청해마가 나온 건데, 청해마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부계쪽 혈통이라든가 조교 때 완성이라는 거 봤을 때는 6번마 에이스프링은 바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이스 스피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말이고 마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혈통적이라든가 완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3군까지는 고속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좋은 그냥 그런 말이냐. 이제 전자 쪽에 좀 힘을 싣고 싶어요. 6번마 에이스 스프닝은 청해마라는 그 약점이 노출된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약점이 아니라 불안감이죠. 불안감은 있긴 한데, 부계 쪽의 완성도, 무엇보다도 조교 때 자세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안정감이, 이거는 10마급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해서 저는 6번마 에이스 스피닝은 10마로 보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4군의 경주예요. 자, 직전에 입상했던 마필들. 그래서 4군 경주인데 최단거리라는 특성을 보고 들어오는 마필들이 3번마 무한도마, 4번마 나붐, 6번마 스트롱 위너. 자, 근데 여기서 포커스가 들어가는 게 3번마 무한도마가 되죠. 왜냐면은 직전 대비해서 3.5kg나 빼졌어요. 왜냐면은 스트롱 러너 같은 경우는 1kg가 늘어났고 나붐은 2.5kg가 빠지긴 했지만 동수가 기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무한도마가 이번 경주 상당히 주목될 부분이 있습니다. 3, 4, 5가 동일 조건에서 똑같이 승분전. 자, 근데 이 무한도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상혁이가 진짜 말을 잘 탔어요. 그러니까 무한도마로 탈 수 있는 최고의 레이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3번마 무한도마의 7월달의 레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나붐이 그냥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꼴통에 가까운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한도마가 지난번 같은 레이스의 전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6번마 스트롱 위너 역시도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역시 앞선 전개에 대한 보장이 받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56 많이 무겁죠. 근데 이 마필은 3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기록이 떠. 일단 기록이 이빠이 뜨는 마필이고 안정감이 있어. 자, 보세요. 최근의 레이스를 보면 첫 번째 최근에 입상이 나왔던 4월 경주 1분 15초 때 물론 당시에 포화줄이었습니다. 그래 인정하자. 그러면 그 다음 경주 1000m 레이스 1분 때야. 거의 기록을 보면 1분 01초 플랫 정도로 보시면 되는 기록이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 더 땡겼어요. 더 땡겼어. 바로 1분 거의 플랫 가까이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해서 이 마필 자체는 기록 자체가 무한도마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은 제가 봐서는 무한도마와의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보면 뭐냐? 그럼 뭐가 제일 유리하냐? 결국 무한도마든 나붐이든 6번이든 전부 앞선 전개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빠른 말이 유리하죠. 간단하잖아요. 선행마가 3마리가 있어. 그러면 제일 빠른 말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붐. 제일 유리하죠. 4번마 나붐이 53kg에 물론 김동수라는 믿지 못할 기수가 기승하긴 했는데 마필 자체가 조교로도 가장 내용이 있고요. 가장 빠른 말이고 가장 끌리는 말이고 1400 1300 넘어갔으면 모르겠지만 단거리 경주에서는 4번마 나붐이 가장 유리하다.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세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날 승부처로 선정한 레이스들이 딱 봐도 이거는 배당이 나와. 배당이 나와. 여러분들이 책을 딱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뭐가 될까? 일단은 한 번쯤 핫소리가 들어갈 정도의 그런 레이스들, 그런 경주들을 승부처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5경주가 장석의 첫 번째 노림수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하고는 어찌됐던 간에 다들 내용들이 있었던 마필들이에요. 때려서 죽었던, 때려서 먹었던, 빼서 뒤통수를 맞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거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는 모를 게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불안한 게 그런 거죠. 이번 경주 외국인 기수들이 많이 기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수들이 말을 탄다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선진경마 쪽에서 들어온 기수들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를 몰아내고 몰아치고 이런 기수들은 능력은 크게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기수들이 이 마필들을 모르고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던 어떤 행보를 가진 상태에서 쭉쭉쭉 이어오고 있다. 이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얘기는 들었겠죠. 근데 얘기를 듣는 거와 내가 타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얘기를 듣는 거와 내가 타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문제예요. 자, 이번 제
오경주. 이거는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잘 모르는 애들이, 잘 모르는 마필들을 탔어요. 걔네들이. 근데 저는 알아. 이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인지 알아. 그러면 나를 보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째 오경주를 금액영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낚시 한번 배당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3번마 용두산이 지난 경주 당찬거를 구마신차로 눌렀다. 근데 워낙에 센 놈들의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둘 수 없는데 마필 자체가 마지막에 뻗어 올라가면서 보여줬던 그 여유는 이거는 올라와서 적당한 편성이라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수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기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말은 여전합니다. 말은 여전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3번마 용두산, 일단 1번마 장산타이거라든가 외곽 쪽에 6번마 여의킹이라든가 12번마 대건이가 상승을 타고 있긴 한데 이번에 내치기 아니에요. 물론 지난번에 싸워왔던 상대들에 비해서는 상대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문제는 외곽에 있다는 거죠. 외곽에서 과연 대건이가 어떤 레이스를 치를까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3번마 용두산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직전 경주 약간은 부진급 경주에서 구마신차에 의미 없었다고는 하겠지만 저는 53의 부담 중량이라면 승분전까지 밀어버릴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냐? 저는 앞에 가는 마패들이 강해 보이지 않아요. 자, 장산타이거가 4.5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꼬마를 1번 게이트 그냥 내리 조질 겁니다. 자, 근데 장산타이거는 어느 정도는 다 나왔어요. 왜 꼬마를 태웠겠어요? 마필이 꺾이는 타이밍이거든. 부중 늘려 태워갖고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술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때리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의지에 대한 뭐 어떤 이런 거 뭐 충분히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못 버틴다 쪽으로 보고 갑니다. 못 버틴다 쪽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일단 3번마 용두산의 53 문세영 기수를 믿고 가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거든요. 자, 이번 경주가 5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들어가는 승부처인데 저는 딱 한 놈만 조집니다. 딱 한 놈 조집니다. 바로 6번마 서우아라리. 이 마필이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입상이 누구냐 하면은 박병윤하고 정정이에요. 야, 9번을 탔는데 2번 입상이 나왔어. 근데 그게 정정이하고 박병윤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말 자체는 정말 센 말이다. 근데 그 세다는 게 조건이 떨어져야겠죠. 단거리라는 조건이 떨어져야겠고 무엇보다도 서우아라리의 가장 큰 최근의 장점은 뭐냐면 안정감이죠. 이 말은 이제 자유마가 됐어요. 선행, 선입, 취입 다 돼요. 자, 정정이가 기승했던 경주에선 선입으로 왔고요. 박병윤이가 기승했던 경주에서는 기습적인 전개였죠. 근데 최근 두 번에 정정이라든가 다카시 기수가 기승할 때 모습을 보면 이건 취입도 되겠다.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 말. 그러면 결국은 이 마필이 선입보다는 취입 전개를 올라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자력이라기보다는 앞선의 유불리죠. 앞선 마필들의 전개 상황이죠. 근데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 PK 캡틴이 대표적이게 되겠지만 택배 캡틴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결국 5번마 엄지강호가 선행을 나가는 경주. 그러면 엄지강호가 지난 경주 완전히 폭탄을 입상했단 말이에요. 또 버텨? 아, 또 버텨? 또 버텨?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못 버텨. 못 버티면 누가 와? 소와라리. 소와라리. 52km입니다. 요즘에 송재철이 말 타는 걸 보면요. 모든 마피를 다 선입으로 타요. 치인말을 타도 선입으로 붙여 타고, 선행말을 다 선행을 타는 게 선입으로 붙여 타. 그러면 모든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송재철이가 기사한 6번마 소와라리가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애매하신 분들은 송재철이가 최근에 입상했던 마필, 뭐 지난주라든 최근에 입상한 5마필들을 쭉 보면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말을 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6번마 소와라리의 송재철의 기승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평가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7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의 경주. 2번마 골드노라, 8번마 휴즈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워낙에 뭐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빅브라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좀 아쉬웠죠. 자, 근데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말을 타는 걸 보고 좀 놀랬던 마필이 5번마 머스탱선이에요. 데뷔전에서도 이건 꽤 뛰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마필이긴 한데 그 다음 경주에서 그냥 맥없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타는 걸 봤더니 저는 이 마필이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마필들 좋아하지 않아요. 뭐 410kg, 400kg 이런 말 좋아하지 않고요. 520, 530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 중에서 쌤 놈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야, 이 머스탱선 같은 경우는 꽤 뛰겠어 앞으로. 보통 이렇게 큰 마필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거운 게 없어.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의 특징, 순발력이 있다. 체력 싸움에 강하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왜 지구력이 부족하냐? 앞뒤에 밸런스가 안 맞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에 힘을 많이 써요. 근데 이 5번마 머스탱정은 몸을 쓸 줄 알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마필이 지금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저는 이 마필이 510kg, 그러니까 505kg에서 510kg 요 정도만 유지만 계속 되면은 이거는 꽤 뛸 거예요 아마. 무겁지 않은 상태에서의 굉장한 단단을 갖고 있는 마필이 5번마 머스탱선. 저는 이 마필에 기승하는 그 박현우 기수도 이 마필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탈 겁니다. 왜냐? 이거는 앞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5번마 머스탱선. 이거는 단순히 이번 경주의 입상 유무를 떠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번마 머스탱선. 이거는 강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자, 이번 경주가 STC, 자, 싱가포르 트로피 레이스인데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은 대다수가 외국인 기수들이 기승하고 있다. 자, 뭐 내가 여기서 장석이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뭐 적중이 나와야겠지만 제가 이번 경주 출주하는 13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핫하게 보고 있는 말. 근데 그 마필이 조건까지도 좋아. 뭐냐? 1번마 이스트 글로리. 요거는 제가 최근에 요게 조만간 올라오는데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마필이 그 6월 20일 경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월 20일 날 제가 그때 1003위 기억하시죠? 1003위를 놓고 들어갔던 현장 추천 경주였어요. 1003위를 놓고 때리는 경주였거든요. 1003위를 놓고 때리면서 물론 청구라는 절대 충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때리긴 했죠. 근데 제가 뭘 주목했냐면은 바로 이스트 글로리. 왜냐면은 이 마필이 4월 달에 그런 보여줬던 그 조교장의 느낌하고 6월 달에 보여줬던 느낌하고 많이 달랐어요.
3착으로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00이 또 나왔어. 동수야. 이때 제가 한번 맘먹고 들어갔어요. 오케이. 너 한번 오케이. 들어갔더니 동수는 확실히 이런 말이 좀 약하구나. 제가 복귀도 했어요. 이건 동수 갖고 좀 안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 기수에 교체가 됐습니다. 푸마. 근데 제가 푸마라는 기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뭐 기본 이상은 하는 기수예요. 기본 이상은. 근데 어차피 이번 경주가 뚜렷하게 능력 추임만은 없단 말입니다. 1번 게이트. 이거는 외국인 기수의 특징상 게이트 열리고 밀어냈을 때 이거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1번마 이스트 글로리. 기수가 바뀐 게 어마무시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니까 이번에 1번마 이스트 글로리. 근데 상대를 보니까 팔리겠어. 말이 없어. 말이 팔려 나가겠어. 물론 외곽이 6번마 리얼텐이 나오는 쪽쪽 팔리는 마필인데 이제 뭐 최근에 뭐 헤럴드 경제배라든가 YTN배 나오면서 뻘을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세게 보자 이런 관점으로 세게 팔려주면 땡큐인데 일단은 저는 1번마 이스트 글로리가 뭐 계속해서 주시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굉장히 좀 강하게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이번에는 SLTC 말레이시아컵 트로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했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8번마 호세킹이 출주하면서 자 1등급의 마필들부터 시작을 해서 3등급까지 3등급은 호세킹이죠. 근데 어차피 이게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똑같이 받습니다. 자, 호세킹이 정말 3연승을 거두는 과정 자체가 익사이팅했죠. 근데 이번에 8번마 호세킹이 58. 그동안 앞에 덜 생긴 놈들이 뛰다 보니까 여유있게 4코 하면서 틱틱 넘어갔죠. 근데 이번엔 그렇게 쉽지 않아. 일단 호세킹이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와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호세킹의 체력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절대로 쉽게 못 가. 과연 그랬을 때 호세킹이 최근의 레이스에 그런 빵빵한 그거 그대로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물론 마필의 능력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빠르기가 달라. 부증이 달라. 그랬을 때 호세킹이 최근의 행보를 그대로 이어간다? 저는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10경주 저는 8번마 호세킹 한 번쯤 꺾어내는 타이밍이다. 이거는 해서는 그냥 사정없이 8번마 호세킹은 사정없이 고민 없이 물론 고민 많이 했죠. 그 고민 끝에 나온 그 고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내가 보는 거에 좀 붙여볼까? 그래도 받치기는 될 텐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배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배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들어갈 때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야죠. 그쵸? 8번마 호세킹 58에 4코너까지 오는 이 빠르기 인정을 못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 이번 경주는 TJK 터키컵 트로피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주는 이렇게 이게 유아이삭스의 문세영의 등짝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다른 기수가 탔으면은 솔직히 전 진짜 안 보는 말인데 다행스럽게도 그대로 문세영 기수가 올라 앉았습니다. 내측에 기세 좋은 2번마 라운사도 보이고 신규 강자가 지난번에 꺾이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탄탄함도 무조건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12번마 유아삭스 같은 경우는 거침이 없죠. 거침이 없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나온누사라든가 신규 강자가 좋기는 한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쵸? 유화이트삭스는 우뚝 서있는 마필이다. 의심 없다. 오히려 나온누사, 신규 강자, 골드마운틴, 특히 골드마운틴 같은 경우는 이게 1800에서 이 사이즈는 많이 어렵고요. 신규 강자도 그래요. 물론 지난번에 센 놈들하고 그동 뛰어서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대는 이제 55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55에서 자리가 그렇게 나올까요? 전 쉽지 않은데 이거. 그렇게 보면 일단은 강축을 세워놓고 후차권의 유력 마필들이 그렇게 크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요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커스를 가지고 갔죠. 이번 11경주 재밌을 것 같아요. 의외로 강축 놓고 의외로 재밌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가 HRI 이제 아일랜드 트로피. 지금 터키 왔죠, 싱가포르 왔죠, 홍콩 왔죠. 자, 이제 정점을 찍는 아일랜드 트로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승부가 가야겠죠. 이거 다 아는 말들이잖아. 그리고 왜 제가 뭐 다 있는데 왜 이걸 승부를 하냐? 이거는 내가 다 아는 기수들이 아는 말에 탔어. 이거는 때려야 돼. 이거는 승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제 12경주를 장성은 놓고 때리는데 이거를 메인으로 한번 붙죠. 어금니 한번 딱 물고 한번 메인 한번 붙죠. 두둑하게 때릴 수가 있다는 판단하에 메인 한번 붙겠습니다. 이번 제 12경주를 연속된 특별경주의 끝! 그러면서 마지막 승부처로 맘먹고 한번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딱 출주마들 보니 배당이 대강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돈이 좀 되겠구나. 딱 그림이 딱 씁니다. 요거 한번 돈 좀 만들어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 13경주 10번마 나우와 12번마 시티헌터를 제외하고 이 씨발 이거 무슨 개똥말들이야 이거. 와, 그냥 그림만 딱 보면은 12가 그냥 두 마리가 쫙 뻗어갖고 그냥 두 마리가 쭉 해서 끝날 것 같네. 근데 경마라는 게 참 이러고 안 끝나는 게 또 정말 재미지 않겠습니까? 7번마 감동시대. 지금 옥성이가 나오는 쪽쪽 조교 때 공을 이빠이 들이는데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또 최근에는 조교 때 갈다 보니까 힘까지 붙어갖고 스피드도 엄청 좋아졌어. 그러면 이번 경주 외곽의 두 마필이 문 딱 열리면 그대로 쏘고 나오는 경주란 말입니다. 저는 김옥성 기수가 이번에는 뭔가 그림을 좀 달리 그리지 않겠느냐. 어차피 스피드는 탕하고 탕이야. 탕탕! 그 다음이거든요. 무리하게 싸우느냐, 보내놓고 타느냐. 저는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외곽의 12번마 시티헌터라든가 10번마 나우가 아주 아싸하게 어마어마하게 빠르진 않아. 그럼 뭐야? 김옥성 기수가 게이트 이탈 순간의 그 반응을 보고 이거는 아예 7번이 댕을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7댕을 나가면요 골 때리는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해서 이번 제 13경주 10번 12번 에휴 장난쳐 지금? 이런 건 안 먹어. 무조건 안 먹죠. 이런 거는 모두가 10이냐 12가 댕을 나가느냐 고민을 하는 순간에 7이 빵 하고 그냥 나갈 수가 있거든요. 빵 하고 나가는 순간에 옥성이가 대강 타겠어요?
대가리 쳐먹고 존나게 밀겠죠? 그쵸? 이번 13경주 요거는 무조건 의미 있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때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외적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들어가는 경주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필,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편하게 오세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크게 한번 이번 주 떼거리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장석이 현장에서 기원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